어, 이제 메스라고 하는 모델을 저희가 만든다고 쳐볼게요. 메스라고 하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치면 일단은 패밀리라고 하는 데서 만들잖아요. 이 패밀리를 만드는 곳에서 저희가 매개 변수를 집어넣고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이 매개 변수들이 유형 타입이 있고 인스턴스 타입이 있고,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형상 단위로 적용되게 만드는 애이고, 유형 같은 경우는 유형 내에서 값을 바꾸면 동시에 바뀌게 하는 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타입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해서 쓰시면 될 일인데, 얘네들은 일단 그냥 패밀리 매개 변수였던 거예요. 그 얘네들을 공유 매개 변수라는 거로 만들어 쓰게 되면은 공유해서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유가 뭐냐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 매개 변수를 연결시켜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떤 물체의 가로, 세로, 높이라는 매개 변수를 주구장창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모든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가로, 세로, 높이라는 매개 변수를 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만들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의자 만들 때도 쓸 거고 책상 만들 때도 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리 만들어 놓은 애를 불러다가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파일에다가 매개 변수를 종류별로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불러다가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로 만들게 되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일반 매개 변수로 만든 이 일반 패밀리 매개 변수로 만든 애들은 형상의 제어 얘는 쓰여요. 근데 일람표에서 저희가 수량을 뽑거나 할 때 이 결과를 데이터로 볼 때 이 일람표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패밀리 매개 변수를 만든 거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에는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든 애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제가 만든 이 메스에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고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얘를 형상의 변화에 쓸 거다 그러면 그냥 일반 매개 변수 쓰시면 되는데, 이걸 일람표에서도 그 정보를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어 주셔야 일람표 리스트에서도 같이 뽑아져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대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이제 걔네들을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유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관리 메뉴에 보면은 매개 변수의 종류가 프로젝트 매개 변수, 공유 매개 변수, 전용 매개 변수, 그리고 이제 패밀리를 만들 때 사용했던 패밀리 매개 변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매개 변수들을 현재의 프로젝트에서 쓰려면 이 프로젝트 매개 변수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든 애도 현재 프로젝트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 프로젝트 매개 변수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고요. 전형 매개 변수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얘는 나중에 그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나중에 다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매개 변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패밀리 매개 변수는 패밀리를 만들 때 썼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매개 변수는 프로젝트 안에 있는 애들에게 매개 변수를 넣을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추가해서 만들 건데 프로젝트 매개 변수로 만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에 만들 거냐면 벽이라고 하는 데다가 만들어 볼게요. 벽에다가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추가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종류는 문자, 그리고 이름은 뭐 벽 색상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색상을 문자로 넣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넣는 건 아닙니다. 뭐 누군가는 쓰실 수 있겠지만 여튼. 그리고 타입은 인스턴스로, 보기 쉽게 인스턴스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벽 색상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OK 누르면 프로젝트에 벽 색상이란 매개 변수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벽을 그려서 보면은 이 벽의 인스턴스 특성에 벽 색상이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간 거죠.
벽 색상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요. 그 얘를 쓰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필터를 한다 그러면 벽 색상 값이 어떠어떠한 경우는 뭐 선택을 해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얘가 되는 거고요. 일람표에 가서 수량 일람표든 재료 일람표든 이렇게 뽑아서 벽에 대한 정보를 뽑아보면 얘가 이제 그 프로젝트 매개 변수 중에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그 패밀리를 만들 때는 공유 매개 변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 일람표에 나오면 얘를 뽑아서 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정보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리스트가 나오면 이제 이 중에서 뭐 벽의 색상이 A라는 색이 있고 또 하나 그래서 여기는 벽의 색상이 B라는 값이 있다라고 보면 이 일람표에서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필터에서 벽 색상이 뭐뭐랑 같은 애 A랑 같은 애만 제거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B라는 값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집어 넣어서 저희가 관리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설명을 해보면 건축물 공사가 건축물이 커지면 한 회사가 전부 공사를 못 하거든요. 한 개회사가 공사를 다 못해요. 그럼 나눠서 해요. 나눠서. 그러면 벽체 중에서도 뭐 이쪽 구간은 요쪽 이렇게 나눠서 하진 않지만 이렇게 나눠서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쪽 구간은 A 회사 이쪽 구간은 B 회사 배관을 설치한다고 치면 배관을 한다고 치면 이쪽에 있는 배관들은 A 회사가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배관들은 B 회사가 한다라고 치면은 아까와 같은 정보를 집어넣고 A 회사, B 회사 이렇게 해서 수량을 뽑거나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줘 라고 하면은 그 회사 분량만 딱 표시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쓰겠죠. 그래서 패밀리를 만들 때도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만들어서 쓰는 시스템 패밀리 같은 경우도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써야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프로젝트에서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 프로젝트 매개 변수 중에서도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든 걸 프로젝트 매개 변수로 만들어 쓰거나 패밀리를 만들 때도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어서 패밀리에 쓰게 되면 패밀리의 결과값을 일람표로 뽑을 때 수량 산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물론 프로젝트 매개 변수는 그냥 바로 떴잖아요. 공유 매개 변수가 아니어도. 근데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었다 그러면 내보낸다기보다는 다음번 프로젝트에서도 걔를 불러다가 적용시켜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A, B 이렇게 쓴다 그러면 큰 건축물을 많이 한다. 그럼 다음번에 큰 건축물 할 때 또 회사의 종류별로 또 구분할 일이 있을 거니까 그때 만드는 것보다는 미리 만들어 놓고 회사 매개 변수를 적용하고 회사별로 정보를 입력해서 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 규칙에 맞춰서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등록하여서 쓰세요 라고 배포를 해야 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프로젝트 매개 변수로 만드는 것보다는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어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패밀리를 만들 때도 보면은 제가 패밀리 편집에 가서 의미 없는 치수를 하나 매개 변수로 만들어 볼게요. 일반 매개 변수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xxx라고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프로젝트로 넘겨서 덮어 씌우면은 이 패밀리의 매개 변수가 x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생겨 있겠죠. 근데 얘는 일반 매개 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스에서 정보를 뽑아도 x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없단 얘기예요. 패밀리의 경우는 일반 매개 변수로 만들면 기본적인 정보는 이 일람표에 뜨는데 일반 매개 변수로 만든 애는 패밀리에서 일반 매개 변수 쓴 애는 이 일람표에 못 써요. 그래서 여기에 정보가 안 뜨는 겁니다. 근데 얘를 조금 귀찮지만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었다면 매개 변수를 만들 건데 공유 매개 변수로 하나 새로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y로 넣을게요. y로 이렇게 만든 매개 변수를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든 거를 여기다 썼다면 얘는 수량 산출 일람표에 나타난다 이렇게 돼요. 프로젝트에 로드 한 다음에 덮어 씌우고 일람표에 가서 보면 필드에 가면은 등록을 해주셔야죠. 프로젝트 매개 변수로 공유 매개 변수를 아니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메스에다 정보를 넣어놓고 벽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가서 보면은 y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일람표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매개 변수가 종류는 그냥 뭐 종류는 다양했지만 어쨌든 글자, 문자, 치수, 기호, 뭐 본다, 안 본다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얘네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패밀리를 만들 때 매개 변수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일반 매개 변수로 넣는 경우는 형상의 변화 정도를 관장하는 거고, 얘를 프로젝트로 로드 시키겠죠. 로드 시키면 일람표에는 안 나와요. 근데 패밀리를 만들 때 공유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쓰면은 이게 형상의 변화도 이끌 수 있는데 프로젝트로 로드를 시켰을 때 일람표에도 나오고 다른 패밀리를 만들 때 재사용도 가능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표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뭐 문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문을 만들 때 매개 변수의 이름값을 항상 동일한 걸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회사의 표준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실 매개 변수를 만드는 곳이 따로 없었는데 이 시스템 패밀리에다가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를 결합시켜서 이제 건축물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 이 패밀리들이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그 매개 변수들을 프로젝트 매개 변수, 공유 매개 변수, 전용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추가할 수 있다고요. 얘네들은 추가하는 거죠. 프로젝트에서 직권으로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건데 프로젝트 매개 변수로 추가하는 경우 그냥 매개 변수가 추가돼요. 형상에 추가가 되고 수량 산출에도 활용이 됩니다.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어도 수량 산출에 활용이 돼요. 대신에 공유 매개 변수 만들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이 되면서 표준화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일하는 스타일에 맞게 같은 매개 변수를 항상 다른 프로젝트에서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회사의 표준이 생기고 업무가 규칙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작업들이나 혼란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누구는 벽에 이름을 지정할 때 벽에다가 공사하는 회사의 종류, 회사의 이름을 넣어주는데 이걸 누구는 회사 이름이라고 넣고 누구는 뭐 담당 회사 이렇게 넣고 누구는 담당 뭐 역할 뭐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면은 할 때마다 리스트 뭐 수량 산출을 하든 뭐 표를 뽑아주든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그게 뭔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근데 얘를 공유 매개 변수로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 할 때마다 얘를 불러다가 정보를 집어넣고 뭐에 대한 정보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실수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공유 매개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전용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형상에다가 바로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값을 만드는 것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얘도 매개 변수가 있고 얘도 매개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된 매개 변수들끼리 연결시켜서 뭔가 다른 변화를 주거나 계산을 해서 계산값에 의해서 뭔가 변경되게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얘기였죠.
벽이 가지고 있는 두께값 말고 뭐 벽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A라고 하는 정보가 있을 때 A라는 정보값이 올라가면 창이라고 하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B라고 하는 값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전형 매개 변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얘기가 이제 이 매개 변수들의 종류 얘기였어요. 물론 저희가 포트폴리오 하고 당장에 회사 가서 쓰는 데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냥 봐도 저런 거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떻게 씁시다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관리자급이겠죠.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관리하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뭐는 뭐로 만들었으니까 뭐로 씁시다 이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저희가 당장 신입사원 때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근데 쓸 수는 있겠죠. 쓸 수는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얘네가 무슨 내용인지까지는 알아두셔도 되고 얘네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까지는 나중 일일 수는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해보시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는 저거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쓰시면 좋지만 쓰셔도 보여줄 만한 방법이 없어요. 뭐 프로젝트 매개 변수나 공유 매개 변수를 써서 뭔가를 했습니다를 보여줄 만한 방법이 뭐 딱히 없잖아요. 뭐 영상을 녹화해서 보여준다 이런 게 아니면 뭐 전형 매개 변수를 써서 뭔가 변동이 연결되게 만들었어요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서로 있겠죠? 뭐 있긴 하겠지만 얼핏 떠오르진 않네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이었으니까 한번 쭉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 내용이니까 이 저희가 만든 이 매개 변수들이 형태 동작에 이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길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었으면 이 길이라고 하는 그 매개 변수 종류 중에 길이, 문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길이의 변경이라고 하는 형태의 동작을 이끌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로 넘겨서 프로젝트 내에서는 이 3D 모양의 같은 이름인데 3D 모양의 특성이라고 이제 인식이 돼요. 그 이 특성 값을 변경을 하면 3D 형상이 변경이 되고 변경된 정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 만들어진 요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리스트로 뽑아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밀리를 만들 때 또는 프로젝트에 있는 여러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그 변수들은 결국엔 길이든지 재료든지 뭐 문자든지 숫자든지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형상의 어떤 변화를 이끄는 애로 쓰이는 거고, 그 형상의 변화를 이끄는 걔네들을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특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같은 말인 거예요. 특성, 결국은 얘가 매개 변수인 거고 이 매개 변수는 결국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특성을 바꿈으로써 형상의 변화가 프로젝트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뀌어진 애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정보는 어떻게든 이제 쓰는 거죠. 리스트로 뽑든 뭐 3D 변경된 뭔가를 쓰든 아니면 정보끼리 연결해서 쓰든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게 얘입니다.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운 애는 아니에요. 근데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귀찮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 매개 변수 만들 때 뭐 치수를 눌러서 뭐 매개 변수를 만들고 프로젝트로 넘겼더니 이름만 뜨고 숫자를 바꾸니까 형상이 바뀌고 걔네들을 눈으로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무슨 내용인가 했을 텐데, 결국은 저희가 리스트에서 뽑았던 이 폭, 높이, 두께 이런 애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은 결국 그냥 길이였던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였던 거예요. 그거를 뭐 위아래, 뭐 왼쪽 오른쪽, 뭐 앞쪽 뒤쪽 이렇게 바뀌게 해줘라고 한 거고, 얘네들이 바꿔줘라고 값을 넣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특성들인 거죠. 그 특성들 값을 바꾸면 형상이 바뀐 거고, 바뀌었으면 당연히 형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을 거고, 걔를 리스트로 빼내서 또는 넘겨서 뭐 재활용, 재사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간단해요. 어차피 그냥 길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를 쓸 때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과정을 해놓은 건데, 이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변수로 만든 거를 이제
형태 동작에 쓰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특성값에서 조정을 하면 크기나 모양들이 바뀔 거고, 바뀌어진 모양 형상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정보를 바꿨으니까 바뀐 정보로 형상이 바뀌었고, 그거는 형상이 가진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저희가 값을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뀌어진 값에 의해서 형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꾸로 말하면 숫자 값이 바꿔가지고 형상이 만들어졌으면 얘 입장에서 보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형상이 가진 정보를 뽑아서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